말 그대로 환율 쇼크입니다. 17년 만에 금융위기 때만큼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1,550원까지 뚫리자 정부가 긴급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도 8% 급락하며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 환전소에서 달러 환전을 하려던 맹상복 씨. 며칠 사이 1,600원대까지 치솟은 수치에 한참을 망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환전을 하려다가 너무 많이 오른 거 다 안 했는데 그때만 해도 1,500원, 1,560원대였는데 근데 오늘 와보니까 더 많이 오른 거예요.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도 높은 환율에 놀랍니다. 높다고 생각했죠. 작년부터 계획했던 거라고 뭐 어쩔 수 없죠.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개장 기준 1,555.2원,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9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파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외환당국은 오늘 구두 개입에 나섰고 환율은 1,535원대로 하락 전환한 뒤 장을 마감했습니다. 동시에 오늘 코스피도 8%대 급락하면서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에 이어 매도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까지 모두 발동됐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이 환율 왜 오르고 언제까지 오르는 건지 아는 기자 김재윤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밤사이에 1,560원까지 찍었다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학자들도 정부도요. 네. 외국인 투자자에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대거 팔아치우면서 환율을 높이고 있다고요. 실제로 5월 한 달 외국인이 팔고 나간 주식이 315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달 우리가 무역으로 벌어들인 게 269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46억 달러가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이번 달은 더 심합니다. 3일 만에 145억 달러, 지난달 빠져나간 달러의 절반 가까이가 벌써 빠진 겁니다. 최근 20일 연속 외국인이 팔아치운 코스피만요. 우리 돈으로 77조 6천억 원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파는 것과 환율 오르는 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해서요.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가치가 높아져서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요. 그만큼의 원화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달러로 바꾸는 거죠. 달러가 귀해진 만큼 값은 비싸지고 1달러 살 때 필요한 원화, 즉 환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높은 환율 일시적일 거라고 했거든요. 이건 맞는 겁니까? 네, 오를 대로 올랐고 팔 대로 팔았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왜 이렇게 많이 파냐면요. 코스피의 급상승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초에 한국 주식은 5%만 넣어놔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 목표치를 빠르게 달성하니까 차익 실현에 나서는 거죠. 인기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봐도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각각 52%에서 47%, 63%에서 51%까지 떨어졌는데 업계에선 이 정도면 팔 만큼 팔았고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근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 정도 수준의 환율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요. 네. 수입 물가 그리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오르고 지갑은 닫힐 수밖에 없겠죠. 금융 위기 때와 달리 경상수지도 흑자, 우리 경제 기초 체력도 좋지만요.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인 우리 기업 중에서 만약을 대비해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갖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이 고환율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 투기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환율 상승에 돈을 걸고 마치면 돈을 따가는 식으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정부 당국은 이런 행태 절대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닭고기 값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1년 새 20% 가까이 뛰었는데요. 가격을 올리자니 부담스러운 치킨 프랜차이즈는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이 2만 원 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닭고기는 대략 60만 마리. 오늘도 치킨 주문은 이어집니다.
신청 전원이 왔습니다. 배달은 접수되었습니다. 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는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무게가 줄어든 순살 치킨 제품들입니다. 기존엔 조리 전 800g이었지만 이젠 700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유가로 각종 비용이 증가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로 대량 살처분까지 겹쳐 닭고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닭고기 1kg당 평균 가격은 어제 기준 6,600원대를 기록했는데 작년 대비 18.4% 오른 겁니다. 조만간 삼계탕을 찾는 복날, 치맥이 잘 팔리는 월드컵이 다가오지만 소비자들도 망설여집니다. 가격을 중점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려고 스윙크플레이션을 이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시내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도 18,000원을 넘어서며 2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정부는 오는 8월까지 해외 육용 종란 900만 개를 추가 수입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항 가서 달러 바꿀 때 1,600원이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과연 환율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시절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자, 우리가 IMF 외환위기 겪을 때요.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19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1995원이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1597원이었고요. 최근 6월 6일 날 1561원까지 장중에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사실 뭐 주식이 올라서 돈을 버신 분도 있지만 주식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본 분도 있고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정관희 대변인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고통이 모든 국민한테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환율을 확인해 보니까 1,559원이 매매 기준율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그 일반 개인이 은행이나 공항에서 해외 여행 가기 위해서 사려고 하면 대략 1,600원 정도를 줘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던 지난 2025년 6월 초에는 얼마였냐? 이게 1,400원 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지난 1년 동안에 10% 이상 환율이 오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고환율, 고물가 이런 것들은 성공 비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갖고 언론과 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환율 관리 제대로 못하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 지금 코스피 뭐 7, 8천을 오고 간다고 해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항상 어려웠을 때는 환율이 1,500원을 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그 기로에 있었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 1,500원 넘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00원 넘었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분기 기준으로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원인이 뭐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잘 파악해 봐야 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1분기에만 1,000억 달러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700억 달러 가까운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팔고 갔습니다. 여기에 1년에 250억 달러씩 미국의 그 관세 협정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고려하면 지금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코스피 지수 이거 아니에요. 환율입니다.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 환율이 7% 오르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 내려갔다. 이것에 대한 책임 물을 때는 언제고 지금 10% 이상 환율이 올랐을 때 약간은 뭐 태연작약한 이런 모습 이거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경제부처는 물론이고 대통령 본인이 챙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지금 이란 전쟁 제가 100일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휴전이나 종전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장기화될 것 같고 또 뭐 사진 올리고 영상 올리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해지니까 환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1,600원, 1,500원 넘어서도 지금 난리인데 만약에 이게 1,600원 뚫고 올라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힘들어지겠죠.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트럼프 우리가 외교적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뭔가 지금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 환율이란 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또 환율을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 지금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을 과연 그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리밸런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정말 미국의 이런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금들을 빼고 있는 거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석들은 전문가들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명확한 그 상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방어책, 적어도 뭔가 보완책은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지금 시간이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환율 문제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문제겠죠. 2023년, 2024년 2%대 중반에 있었던 잠재 성장률이 내년 4분기 때는 1.4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당장 내일 주시장이 열릴 텐데 미국 증시의 여파로 내일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도 또 증시도 정부의 대책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